화학물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잘못 다루게 되면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수산화테트라 메틸 암모늄 세척제가 누출되어 피해자의 피부에 접촉되었습니다. 약 17분 뒤 재해자는 약품을 씻으러 샤워실로 향했고 동료 근로자가 샤워실 주변에 쓰러져 사망해 있는 재해자를 발견합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대 노동자 4명이 불과 2달 만에 잇따라 시력을 잃고 뇌 손상까지 입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은 범인은 메탄올. 환기도 안 되는 공장에서 마스크 없이 목장갑만 착용한 채 작업을 했던 게 화근이었죠. 이렇듯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발전소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관리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가 개발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운영 부서에서 실시합니다. 이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협력기업 근로자도 같이 참여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최초, 정기,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최초 평가는 신규 물질 도입 전 또는 신규 물질 도입 후 시운전 전에 실시합니다. 정기 평가는 직전 연도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또는 급성 중독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수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부 발전의 작업 위험성 평가는 JSA 기법을 활용하고 있죠.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참 기법을 사용합니다. 참 기법이란 케미컬 해저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실태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대책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사전 준비는 부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설비 운영 부서장은 위험성 평가팀을 위와 같이 구성하고 평가팀의 역할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를 조율합니다. 사전 준비 시 파악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 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파악하여 활용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현황 작성 양식을 활용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기초 정보를 파악합니다. 해당 자료는 향후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뼈대가 되는 작업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때 순회 점검의 방법을 반드시 활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이 기초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구성 항목과 입력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부서명, 공정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 공정을 입력합니다. 작업 장소. 부서 내 화학물질 취급 작업 장소를 입력합니다. 제품명. MSDS의 1번 항목에 명시된 제품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용 용도. 취급하는 제품의 용도를 입력합니다. 성상. 제품의 성상을 아래 3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합니다. 월 취급량. 6개월 취급량의 월 평균치를 기록하고 단위를 아래 3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합니다. 사용 빈도. 취급하는 제품의 사용 빈도를 아래 8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합니다. 사용 온도. 물질의 성상이 기체, 액체일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비산 상태. 물질의 성상이 고체일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밀폐, 환기 설비 유무.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밀폐, 환기 설비 설치 유무에 따라 아래 3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
이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위험성을 낮추는 데 있죠.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노출 수준 4단계, 유해성 4단계로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먼저 노출 수준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며 방법 1, 방법 2, 방법 3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출 수준을 결정합니다.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를 확인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노출 수준 최상 등급인 4등급을 부여합니다. 화학물질별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노출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최근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활용합니다. 예시 자료를 토대로 황산의 노출 수준을 결정해 볼까요? 측정 결과는 빨간색 표시된 0.0062, 노출 기준은 초록색 표시된 0.16으로 노출 수준은 3.875%. 따라서 노출 수준 등급은 하가 되겠네요.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와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방법 3으로 계산합니다. 바로 이때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에서 작성했던 기초 자료가 활용되는데요. 혼합 물질의 경우 단일 물질별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루 취급량, 하루 동안 취급하는 화학 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합니다. 비산성, 화학 물질의 발생 형태가 분진, 휴민 경우 분류합니다. 휘발성, 화학 물질의 발생 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분류합니다. 취급량과 비산성, 휘발성의 조합에 따라 노출 수준의 등급을 1차적으로 결정합니다. 밀폐 환기 상태, 밀폐 환기 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2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0등급을 부여합니다. 최종 노출 수준 등급은 1차 노출 수준 등급의 밀폐 환기 상태 등급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때 최종 노출 수준 등급의 최소값은 0등급이 아닌 1등급이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유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역시 3가지가 있으며 방법 1, 방법 2, 방법 3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유해성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CMR 물질은 무엇일까요? CMR 물질이란 암 유발,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 생식기능, 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 발육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 또는 MSDS에서 CMR 물질에 해당될 경우 유해성 최대 등급인 4등급을 적용합니다. 노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발생 형태에 따라 유해성을 결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MSDS 8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코드를 활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방법 2의 노출 기준 확인 등급보다 방법 3의 유해성 결정 등급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법 3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곱해 최종 위험도를 산정한 후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라도 불가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팀장은 아래의 단계를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 되도록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합니다. 화학물질 제거,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독성 물질 대체,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은 효과적인 작업 환경 개선 방법 중 하나입니다. MSDS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합니다. 공정 변경,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하여 작업 공정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격리, 밀폐, 차단, 제한된 공간에서 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 지점을 밀폐, 내부 음압 유지 등을 통해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환기 설비 설치 또는 개선, 작업 환경 관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국소 배기 장치 또는 전체 환기 시스템을 설치 및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국소 배기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보호구 착용. 취급하는 화학물질별로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다른 관리 대책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에 따라 노출 수준 또는 유해성을 아래와 같이 감소시킵니다. 설비 운영 부서장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 및 협력 기업 모두에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알리고 교육합니다. 이때 TBM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로부터 도출된 유해 위험 요인을 작업 전 근로자에게 교육합니다. 향후 감독 부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작업 위험성 평가에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는 3년간 보존합니다. 이상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의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여 재해 없는 중부 발전을 만들어 갑시다.